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1교시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토픽 읽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책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쭉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이 책을 먼저 공부한 후에 문법을 연습한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잘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배가 라라라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럼 배가 고프다 다음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하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 원인을 이야기해야 하죠. 네,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인을 이야기하는 문법은 가장 쉬운 것은 아서, 어서와 때문에가 있었어요. 동사 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와 같은 의미의 문법을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우리 화요일에도 공부를 했어요. 길래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고 했지요. 배가 고프길래는 말하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길래는 말하기 말이었고 똑같은 걸로 쓰기 말에는 기회가 있다고 했죠. 배가 고파서 고프기 때문에 고프길래 고프기에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도 확인을 해봐야죠.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프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뒤에 어떤 내용이 와야 할까요? 네, 배가 고프거든 이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거든을 이야기하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 의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밥을 먹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너가 배가 고프거든 만약이에요. 밥을 먹어. 그러니까 만약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음 2번 배가 고프다가입니다. 배가 고프다가 다가는 배가 고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고프다가를 하려면 저는 배가 고팠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배가 고프다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배가 고프다가 고프지 않다. 그럼 1번 다음에 2번 동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가 고파야지라고 있는데 배가 고파야지에서 야가 나오면 보통 우리 꼭 해야 한다는 아야 어야 하다를 이야기하지요. 배가 고파야지 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떠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가 밥 먹자, 밥 먹어야지, 밥 먹으러 와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아요. 계속 게임을 하거나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배가 고파야지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해.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배가 고파야지만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다른 문법들도 확인하고 싶어서 배가 고프다를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었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요. 어쨌든 1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라라라 극장에 갔습니다. 친구도 나왔고요. 동사 1번 친구도 만나다 영화도 보다 이야기를 하겠죠.
두 가지 다 모두 같이 할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문법을 사용을 하지요? 그렇죠. 을 겸을 사용합니다. 을 겸은 앞에 있는 동사도 하고요. 뒤에 있는 동사도 같이 합니다. 이럴 때 을 겸 이렇게 사용을 하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볼 겸 극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줄 나왔는데요. 우리 은줄은 은줄 알다 모르다에서 사용하죠. 알다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은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은줄이고 미래나 현재를 이야기할 때는 을 줄 알다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는 줄 알다 모르다 모두 다 괜찮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사용을 하지요. 나는 비가 온 줄 알았다. 그럼 나는 비가 와요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왔어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이고 비가 올 줄 알았다 하면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는 줄 알았다 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다. 이렇게 은 줄 알다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게 본줄이었습니다. 다음은 을 텐데입니다. 을 텐데는 미래를 추측하지요. 가장 쉬운 거. 잠시 후 있다가 비가 올 텐데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결론은 뭐예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는대로입니다. 는대로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요. 그대로, 는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 말과 똑같이 따라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해, 너도 그대로 따라해. 말하는 대로 따라해, 따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정답 2번에는 2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3번 조금 쉽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법 문제는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졌지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아이고 우리 공부한 문법이네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하죠. 때문에였어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는 김에, 는 만큼, 는 바람에, 는 사이에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 는 바람에 라고 했죠. 여러분, 는 탓에 일정이 취소되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는 바람에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나 원인. 부정적인 결과가 왔을 때 앞에 원인이 나옵니다. 똑같이 좋지 않은 거예요. 는 바람에 는 탓에 비슷하지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1번. 는 김에 있는 는 김에는 아까 을 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 겸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는 김에도 두 가지를 같이 해요. 다음. 는 만큼 있네요. 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을 이야기하죠. 보통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네. 아니면 수를 이야기하고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만큼이에요? 얼마나 돼요? 이런 거. 는 만큼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을 먹어요. 나도 너가 먹는 만큼 똑같이 먹을 거예요. 는 만큼이에요. 다음은 는 사이에는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있습니다. 동사 1번을 해요. 그 동안에 동사 2번도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오는 사이에 예. 오는 사이에 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시작해서 가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어떻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다음은 4번 해보겠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많은 걸 내가 보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죠.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다. 내가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럼 생각이니까 추측이죠.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보았으니까 내가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추측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추측. 그러면 누구의 추측? 말하는 사람의 추측. 자, 추측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듯하다 있죠. 맛있는 듯하다. 는 모양이다. 는 듯하다.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모두 다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맛있어졌다는 말 그대로 맛있어졌다. 아어지다 이야기하는 거고 맛있을 따름이다는 100%라는 이야기죠. 맛있는 것만 100%. 조금 어려운 문법이었죠. 맛있으면 좋겠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뭐뭐 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실에 없는 내용을 원하고 바랄 때 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일 여행을 가니까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까지 문법 문제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써 이유를 물어보는 문법이 2개나 나왔어요. 1번하고 3번에서 우리 공부한 것에서 나왔죠. 다행이죠. 다음은 5번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어휘 문제나 같아요. 자, 당신의 개인 비서라는 말이 있네요. 개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혹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개인 비서. 당신의 개인 비서. 일정, 날짜죠. 날짜, 예약, 먼저 하는 것, 통화, 전화도 이 하나로 한다고 합니다. 우선 통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네요. 가방, 안 되죠. 텔레비전도 안 되죠. 자동차도 안 됩니다. 휴대전화죠. 휴대전화로 날짜도 보고 예약도 하고 통화도 다 하나로 해서 어떻게 개인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휴대폰 이야기죠. 휴대전화. 5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금융 친구,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금융은 돈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금융이 나오면 은행,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해요.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산도 돈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켜줍니다. 금융 친구가 재산을 지켜줘요. 어디에서 이야기하겠어요? 1번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켜드립니다 해서 경찰서 하면 안 돼요. 재산이라고 해서 부동산도 아니요. 친구, 학교 이런 것들 맞지 않습니다. 금융 확인하세요. 정답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7번. 잠깐 하는 졸음 운전. 어머, 운전 나왔네요. 그런데 졸음 운전 뭐예요?
졸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졸다가 나왔네요. 자다와 다릅니다. 자기 전에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와요. 졸다예요. 평생 못 볼,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볼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이 된다, 안 된다?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안전 운전입니다. 운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어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주 운전입니다. 음주 운전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다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정말 안 되죠. 법으로 금지도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졸음운전 하나 기억하시고 음주운전도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두 줄의 문장이 있네요. 볼게요. 2주 내, 여기서 말하는 내는 2주가 지나기 전까지 2주 안에라는 뜻이죠. 2주 안에 영수증과 카드를 가지고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매장이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가게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금액, 네. 여기도 같은 금액, 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금액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너무 쉬워요. 그럼 바꾸다 나왔으니까 바로 교환 확인하셔야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사용 설명은 말 그대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배달 안내는 어떻게 배달하겠습니다. 이용 순서는 1번 하고 그 다음에 2번 하고 3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8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음은 9번, 10번, 11번, 12번이 같은 문제예요. 다음 글 또는 그래프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입니다. 문제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여러분. 같은 것을 고르세요니까 한 개는 똑같고요. 세 개는 틀려요. 다른 것이죠. 자, 제10회 의왕 여름축제 기간 나와 있고 장소, 입장, 문의, 예약 이렇게 있네요. 자, 축제는 일주일간 열린다. 일주일간 날짜를 이야기하죠. 그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7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8월 3일부터 16일이면 13일, 14일이니까 일주일 아니고 몇 주일이에요? 2주일이네요. 그럼 1번은 X. 축제는 올해 처음 시작한다.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아니요. 벌써 제10회예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도 X. 자, 축제 참여는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예약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약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전화가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도 X예요. 자, 6일과 13일에는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축제를 하지 않는다네요. 그럼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8월 6일과 13일은 시설 안전 점검,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어떻게 휴무입니다. 이는 휴는 쉬다. 무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쉬다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일을 쉽니다. 축제를 해야 안 해요?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어휘 선착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착순. 여러분 선착순은 말 그대로 선은 먼저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선배님 할 때 선이에요. 착은 도착하다. 수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은 먼저 도착한 순서가 무료란,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무료라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무료라고 하면 먼저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온 사람만 무료라는 이야기죠. 다음은 10번입니다. 우리 53번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도표가 나왔습니다. 도표. 우선 도표의 제목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네요. 순서대로 의사소통, 경제력 문제, 문화 차이, 가족 간 갈등, 차별 이렇게 있네요. 자, 1번. 차별 때문에 느끼는 사람의 수가 가장 적다. 그렇죠. 차별이 8%로 제일 꼴찌네요. 가장 적다는 이야기죠. 자, 정답은 1번이었네요. 그럼 2번, 3번,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의 반 이상이다. 5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사소통은 몇 퍼센트예요? 39%입니다. 50% 이상 확인하시고 이상은 50%보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많다. 그럼 39%는 50%보다 적습니다. 똑같은 말은 뭐예요? 이상과 반대말 이하입니다. 이상 아니고요. 이하예요. 문화 차이와 가족 간 갈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같다. 자, 문화 차이는 18%였고 가족 간 차이는 12%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자, 경제적 문제는 2등이에요. 문화 차이는 3등입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경제적 문제보다 문화 차이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X죠. 경제적 문제가 더 많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조금 꼼꼼하게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때요? 우선은 첫 번째 시간은 10번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할게요.